예, 자료는 많고 드릴 말씀은 많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분, 15분 이렇게 다 쪼개서 여러분들을 진행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 뭐 해결 방안이 있죠.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815TV를 통해서 이 방송 끝나자마자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립니다.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지식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시간은요. 오늘도 앞부분 시황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액면 분할에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캔들 공부하면서도 노출이 됐었고요. 또 삼성전자 액면 분할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노출이 됐었고 그 전에도 노출이 됐었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치 이런 종목군이 되는데 자 시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요. 300만 원, 시가 기준에 300만 원이라는 주가를 넘긴 것은 SK텔레콤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아모레 퍼시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 놓고 보면서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죠. 자,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은 사실상 제가 볼 때도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과도하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엑슨모빌이라는 업체, 그 업체의 시가총액을 2배로 뛰어넘었어요. 물론 뭐 2배 뛰어넘는 게 실적 개선되고 하면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엑슨모빌이 1위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조금 시세가 올라가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건 지금의 해석은 액면 분할 때문에 그러한 효과 부분이 낮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 액분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시가총액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800조 달한다고 했는데 890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액분을 한 이유는 칼 아이칸이라는 업체, 이런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액분해라, 배당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라. 그러한 압력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압력을 줬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7년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 또 배당도 이번에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놓고 보시죠. 애플의 지금 주식 수는 60억 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7개로 쪼갰잖아요. 쪼개다 보니까 그 전에 기준에서는 뭐 한 9억 주 정도, 8억 주 정도 했던 물량이 60억 주까지 지금 확대가 된 거고요. 시가총액 부분은 890조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뭐 지금 페이스북 그리고 인텔 요 세 개 회사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문제성은 있는데 다만 지금 비교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애플의 주식 분할 때문에 액면 분할 자체가 어느 정도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지금 칼 아이칸이라는 쪽에서 계속해서 원했다. 자사주 매입,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또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IMF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의 흐름. 지주사로 지금 계속 변천해 가면서 투명성이 계속 확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 주주들의 지분도 높아지고 개인 주주들의 지분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시장 투명성이 계속 확대가 돼간다면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재평가 작업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선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읽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환산주가 상위 10개 기업. 여기서는 사실상 뭐 액면가 100원, 500원, 200원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힘든 부분이 있죠.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주가 100만 원 이상짜리 기업 중에서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인 종목 중에서는 액면 분할을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씩 있는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뭐 막연하게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주주총회 일정이 벌써 나온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혹은 또 시가 전부 환산가 해서
가격이 높은 종목군들 있죠. 고가주들. 그러한 고가주들이 벌써 3월 6일부터 3월 말일까지 일부 이렇게 주주총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주총회에 안건이 상정돼야만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임시주총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기업은 없겠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일단은 액면 분할에서는 일단 3월까지 기준에서는 배제를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 종목군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 되겠죠. 아모레 퍼시픽 왜 오르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최근에 있어서 가장 그 이야기가 맞는 부분은 역시 액면 분할 관련된 내용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들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1월 달에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1년 1개월 만에 200%대 이상의 상승, 그것도 대형주에서 행복할 따름이죠. 이 부분 뒤에 전략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러한 부분들 가십거리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만 이게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물론 중국 성장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주가는 사실상 이러한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땐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평가라고 그러면 또 혼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이러한 그 재무제표 비율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EPS라든가 PER이라든가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 놓고 볼 때는 사실상은 뭐 완전한 성장주가 되는 거죠. 저평가 종목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증권사 들어가셔서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차트가 되겠죠.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수급. 지난 1월 달에 제가 4주 동안에 매집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적은 종목이 갑자기 또 매집이 됩니다. 갑자기. 그죠? 2.5%의 물량이라는 게 일반 종목이면은 적은 물량입니다만 이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어디서 잡느냐? 그 부분도 조금 이따 또 복습을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노출을 해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한국거래소 이사장께서 액면 분할 적극 권장한다. 7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러면 7월 24일 날 경기부양책 발표되기 전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6월, 5월부터 이러한 얘기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10월 22일 날 중국 쪽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실 당시에 액면 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뭐 수급도 일부 조금 개인들한테 이 개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 흐름도 있었고 주가도 어느 정도 지지부진. 오히려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뭐 시장 대비해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움직인 이 부분이 올 초예요. 올 초. 올 초에 또 얘기 또 나왔죠. 액면 분할 안 하면은 뭐 하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 지분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럼 윤정두가 혼자 좋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사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펀드멘털만 갖고요?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이후에 정부에서 이 정도로 계속 강경하게 언급을 할 정도라면은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재고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을 매달려서 보실 수는 없어요. 다만 3월 주청까지는 이 추세 부분이 누가 이끌어간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액면 분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죠? 대주주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회장 지분,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그룹 쪽에 가지고 있는 지분.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 G의 지분율을 보시면 뭐 월등히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유통 물량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이쪽에서 개인들에게도 환원하자. 중국이 2005년부터 폭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중국 정부가 제시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부의 재분배.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은 기업의 부를 가계로 옮겨주자라는 것이 지난해 경기부양책의 핵심, 가장 필두에 서 있던, 앞에 서 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얘기는 6월 달에 한국판 다우지수 그것이 뭐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개인들 매매가 아닌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지의 일봉 차트 2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고 시가총액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주식수가 너무 작아요. 800만 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유통 물량도 거의 없고요. 하루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 어찌 보면 오히려 이 당시에 나왔던 내용,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고가주 부분에서 굉장히 고가주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탄력을 받은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멈춰지고 개인들에게 일부 물량 떠넘겨지는 흐름. 그리고 1월 초에 어떻게 됩니까? 1월 초에 다시 개인들 물량 뺏으면서 들어 올렸다. 이런 부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수 급소 아니에요. 뭐 캔들 부분 아시겠죠? 캔들 부분의 매수 급소. 급등 종목이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편히 봐줘서 어떻게 큰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부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그죠? 계속해서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6월 달에 지금 한국판 다우지수 한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래소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에서 5개 대기업 정도가 액면 분할 검토 중이다. 물론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정책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포트의 일정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매매 사인으로 나와줬을 때에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 이만큼에서 정리해 드립니다.